그런 가운데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원리,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는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수급과 주가의 상대성, 그리고 세력과 개인의 심리, 관성의 법칙, 주가 선행의 법칙. 이 네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제 수급과 주가의 상대성 원리를 들 수가 있는데, 주식의 가치는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것은 물론 주식의 수급 상황,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식시장의 갑인, 외국인이나 기관이 두드려 패면 장사 쉽지 않아. 또 시가총액이 적은 거나 또 개인 세력, 우리가 그걸 작전 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부분의 주식들은 세력이 있지. 그죠? 개인이 하면 작전 세력이고, 응?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렇게 하는 매도세는 이 작전이 아니고, 그거 자체부터가 불공평하지. 그죠?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한다고 막 들어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사주 매입하는데도 가격 나름대로 정해놓고 사고, 그죠? 기관이 리포트 쓰고 좋다고 해서 확 올릴 때는 막 매수 들어와 갖고, 그죠? 오늘 기관 아니면 외국인 30만 주 샀네, 50만 주 샀네, 수급창에 보여서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 갭 상승 빡 떠서 두드려 패고, 그죠?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으니까 내일 연속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 분석을, 누가 샀는지, 외국인 어느 쪽에 샀는지, 기관은 금융투자가 샀는지, 투신권이 샀는지, 사모펀드 쪽에 샀는지, 기타 법인 쪽에서 샀는지, 이런 창구 분석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 투자가예요. 매일매일 시세를 보는 사람의 의무사항이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지, 그죠? 왜? 우리가 의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가 의리기 때문에 갑이 하는 행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나 제가 주식을 많이 들고 있고 돈이 많아서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암만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자산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시장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비인기주의인 경우,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가의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소외를 당하는 경우도 무진장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장, 다른 선진 시장이 떨어지고 우리 시장이 어느 날 특정하게 더 센 흐름을 보이면 우리가 절대적인 평가, 미국 시장은 고평가돼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대우 안 해준다,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날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때 경제 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제? 급락하다가 반등한 것도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용어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락하다가 리바운딩 돼서 반등하는 타이밍에 개인들이 그 뉴스에 퍽퍽 들어가면서 끌려 들어가는 거지. 여튼 그런 수급과 주가 상대성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세력과 개인의 심리 상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또 주가 결정 원리야.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로 아까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큰손 개인 투자, 이런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의 심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부분,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막 시장이 떨어져. 그러는데 종목 부분에서 외국인 창구로 매도가 나와.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외국인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매도해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응? 기관이 매도하니까. 그럼 맨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은 주가가 수익이 많이 나야 되고, 개인만 사는 주식은 맨날 떨어져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는 정보의 대칭성이 컸어. 그죠? 기관 투자가의 기관님들이 자기네만 정보 독점을 하고, 그죠? 세상 판을 지네가 다 좌지우지하듯이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주문을 내고 매수매도 주문을 낼 땐 더 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오히려 공부 안 하는 개관님들의 보다
그죠? 세상 돌아가는 판들을 읽고 앞으로 성장할 산업과 그리고 그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더 선견지명이 있는 경우가 큰 거야. 정보 비대칭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뭐해? 볼 수가 있잖아.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응? 거기다가 그런 이 심리적 요인에다가 또 인간의 심리, 탐욕, 그죠? 탐욕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게 없으면, 그죠?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인 내용이든 그게 없으면 탐욕이나 공포에 휘둘리게 된다고. 응?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일정 정도 해야 되는 거고, 추세를 이탈하는지 이평선을 이탈하는지, 그죠? 그런 걸 공부해야지. 그래서 내 종목이,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나중에 갭 돌파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겠지만, 소멸갭이나 돌파갭 이런 게 나올 때, 특히 돌파갭이 나올 때 전고점 갭 돌파냐, 전저점 갭 이탈이냐, 추세라인 갭 돌파냐, 추세라인 갭 이탈이냐, 박스권 갭 상승이냐, 박스권 갭 이탈이냐, 이런 거는 강력한 라인이야.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모르셔도 돼. 이후에 교육할 때 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야. 그런 타이밍이 나올 땐 눈 감고 사고 눈 감고 매도하는 거야. 왜? 90% 이상의 확률이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또 주식은 관성의 법칙이 또 존재를 하지, 그죠? 하락할 때도 관성이라는 건 상승하면 상승하는 쪽으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커. 반작용이라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지만 주 추세 흐름은 그 관성이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상승할 때 꼭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의 갭 돌파가 나오거나 양봉이 3개, 적산병이라 그러지. 적산병이 큰 거 나오게 되면 분할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반작용이 일어나는 조정시에서 매수하고, 그죠? 하락할 땐 그렇게 하게 반대의 경우로 하락하게 되면 쫓아가서 매도하지 않고 반등 타이밍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그죠? 요건 이제 추세 이야기에서 관성의 법칙과 반작용의 법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주가 결정의 원리 중에 하나구나만 이해하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제가 교육 공부하면서 다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내용이라고. 근데 지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주가 선행의 법칙. 주가는 경제나 기업 환경 등 실물 변화에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해서 움직여. 주가의 선행성이야, 그게. 그죠? 이게 꼭지가 나오기 전에 고점을 만들고 내려가고, 그죠? 이게 매출의 바닥을 만들기 3개월, 6개월 이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바닥을 만들고. 그게 선행성이야.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는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뇌동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이 불타오르는 화랑기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커. 그죠? 그렇게 가격이 낮은 라인에서 사라사라 할 때는 안 사고, 그죠? 200% 300% 올라오면 더 올라갈 것 같은 확신에 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조선일보라든지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뉴스를 보니까, 그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메인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9시 뉴스에 폭락했다 그러면 그때가 주식 사라 들어가야 될 때, 그때가 막 좋다고 요란하게 외치면 이제 단기 고점이 왔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개인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그렇게 주가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갈 때 개인 투자가 막 물밀듯이 들어왔었던 것처럼,
내려가면 뭐예요? 이탈하지.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섹타는 지금 올해는 2차전지, 로봇, AI 이런 주식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올라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섹터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주도 섹터를 잘 선정을 하면 시장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응? 주식시장은 전쟁터야.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시장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하수, 중수, 고수로 나누는데, 그죠? 하수가 누구냐? 주식시장의 에너지 공급원. 무지가 용기. 아낌없이 퍼주면서 장렬히 전사하는 분들. 그죠? 그게 시장 참여자의 90%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조금 책 몇 권 읽고, 그죠? 기본적 지식 관련 책 몇 권 읽고, 고수로 착각하는 중수분들. 실제로는 소리 소문 없이 자신만의 유일한 비기로, 그죠? 제야든, 그죠? 오랜 시행착오와 그네들이라고 왜 실패가 없겠어? 무수히 많은 매매와 경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공을 쌓아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시지만 골프 처음부터 잘 칠 수 있습니까? 어떤 운동이든 처음부터 잘할 수 있어요? 없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공부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 착각하지 말라고. 주식 투자하면 공부도 안 하고 돈 벌 수 있다는 착각?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무수히 연습하고 무수히 연습장 가지고 두드려도 실전 나가면 오비하는 게 골프잖아. 운동이잖아.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주식 투자야. 나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죠? 시장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느 날 운 좋게 내가 산 주식이 예상치 못한 호재뉴스로 올라간 걸, 나만큼 특별한 게 뭐가 있다, 주식에 잘 맞는다, 착각하지 말라고. 응? 공부하지 않아도 운이 있어서 주식 수익 나는 건, 그건 본인이 잘한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는 타이밍, 거기에서 일부 먹여준 거예요. 더 큰 손실 보라고. 절대로 경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80%가 아웃되고 20%, 그 중에 5%, 10%만 정말 수익 내는 시장이다. 그러면 그런 전쟁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이래야 되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스페셜리스트가. 응? 차티스트와 펀더멘털리스트. 그죠? 무지막지하게 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런데 이 주가 말도 안 되는 주가야. 고집 피지 말라. 그 부분은 내가 그 주식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악재 부분은 차트에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김기수 돌직구 타임 초기에, 그죠? 서든 스톱 얘기하고, 그지? 2주 전 방송에 한번 보셔. 서든 스톱 이야기하고 미국 시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이상하다. 그지? 그 다음 날, 그게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목요일 밤에 터졌잖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저는 몰랐어, 잘.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질지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매일 아침 제가 미국 시장 금융주들을 보는데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 그것도 나스닥이 세게 떨어지지 않았고 다우가 세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금융주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다. 그것도 시장보다 못하게. 그럼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죠? 내용은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캐치해내는 것 또한 차트, 펀더멘트, 이 기본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차티스트를 야 그림만 본다고 그래. 그죠? 그림 보는 놈들이 뭘 그렇게 아냐. 그런데 그림에도 알게 모르게 나와 있어요. 그림은 여러분들 눈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지만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야. 차트는 똑같이 보여.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때가 이때지. 제가 이야기한 날이 여기 이 날이에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응? 이게 지지난주 수요일 자리, 화요일 자리예요. 봐봐요. 화요일, 그죠? 2월 28일 화요일. 이걸 보고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왜? 얘가 마지막 가져 있는 추세의 하단이다. 여기. 이거를 깨는 순간 금융주가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 추세에 얘가 이 고점에 고점 연결한 거 뭐 어떻게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여기서 이 저점을 하회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수렴하던 게 꼬꾸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죠? 얘만 그러면 모르는데 JP모건까지.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몰랐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지. 그런데 금융주들을 보니까 이상 징조가 나온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차트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 그죠? 반대로 펀더멘털 리스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펀더멘털 리스트가 되는 건 그 회사의 적어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접목을 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에 연연하는 펀더멘탈리스트의 경우 과거 실적에 너무 연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실적이 우리가 아는 실적은 과거잖아. 대부분이. 그죠? 그 과거의 실적에 너무 연연하면 필패야 또. 아까 주가의 선행성 3개월에서 6개월이 있다 그랬잖아. 지난 분기 실적 되게 좋았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네? 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장부상의 가치는 이미 죽은 가치, 죽은 자식이야. 응? 기업의 이익과 전망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예측의 정확성이 뒤떨어지고
주가의 선행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오를 때에는 그죠? 증권사 애널들이 목표치를 상향하고 그죠? 그리고 주시장이 하락할 때는 목표치를 하향하는 그런 뒷북치는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속에서 이 펀더멘털리스트, 여러분들이 그 글을 다 읽으시니까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 펀더멘털리스트와 차티스트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스페셜리스트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게 자신 없으면 직접 투자, 직접 주식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고, 그죠? 추세를 봐라. 그리고 공부하지 않을 거면 직접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누가 남이 얘기하는 종목 그거 공부 없이 그냥 매수하고 하려고 TV 보는 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뭔 종목인지 뒤늦게 아는 거지. TV 보면서 맨날 올라간 종목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런 이유로 올라간 종목. 그죠? 거기에 이제 주시장을 접근하는 방법. 이것도 사실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무지 시간이 많이 걸려. 이제 근데 지금 제가 빠르게 하는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주시장 접근하는 방법, 아까 이야기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랜덤워크 이론. 그죠?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바늘로 코끼리가 죽기 직전에 찌른다.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탈한 요소가 아니다. 죽기 이런 사고를 갖는다고 수요와 공급, 수급 이것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매매 타이밍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좋지만 그죠? 그리고 뭔가 기술적 분석으로 선 쫙쫙 꺾고 뭐 박스권 이탈이니 박스권 상향 돌파니 추세 라인 갭 돌파니 이런 거 하고 뭐 박스 그리면 뭔가 그거 하잖아. 쉽고 시장 접근이 용이하고 그죠?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그죠? 아까처럼 뒷북치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그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가치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본적 분석은 바늘로 코끼리를 찌른 후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죠? 그게 뭐예요? 과거의 실적 가지고 죽으라고 기다리는 그런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거고. 랜덤워크 이론은 바늘로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고.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용어 이해를. 찌른 후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기본적 분석.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게 랜덤워크 이론.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코끼리가 바로 죽기 전에 찌르는 거. 그러면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서 타이밍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 가장 좋은 거잖아. 그죠? 타이밍상. 죽이려는 목적 외에 타이밍으로는 죽기 전에 찌르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거.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기본적 분석은 주가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고. 그죠? 적어도 내 매출과 실적이 있어서 상향, 추세를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쪽의 부분, 그 부분으로 갈 때 좋은 걸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자신만의 사랑법을 완성해라. 투자 철학을 정립하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죠? 뭐 투자 철학 투자 원칙을 만들고 확률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종목 발굴에 있어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할 거냐 경제, 산업, 기업 전망 분석 다 해야 되고 거기에서 주도주 1, 2등 라인 그 주도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섹터 내의 순환매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고 매매 타이밍은 아까 기술적 흐름 속에서 내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갖고 나는 추세를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할 것이냐 추세를 이탈이 아니라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무조건 주식을 사면 5% 이상 떨어지면 매도하고 다시 볼 거냐 내 매매 타이밍과 관련된 원칙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매도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측 매도, 그지? 확인 매도, 손절매. 이 세 가지 매도 중에 나는 어떤 기법을 쓸 거냐? 그 기법을 쓰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흐름을 갖고 움직일 거냐? 그리고 내 계좌, 그죠? 5천만 원인 사람의 계좌 운영 방법과 1,000만 원인 사람의 계좌 운영 방법과 1억 이상인 사람의 계좌 운영 방법은 틀려.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이 내용에 무진장 많은 거예요. 내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왜 회원님들의 성향이 다 똑같지가 않아. 계좌 금액도 다 틀려. 5천만 원 이하이면 거기에 맞게 종목 두세 종목 내가 1억 기준 5에서 7종목 거기에서 추세 중심 추세 시장의 주도 섹터 라인 부분을 몇 프로를 갖고 갈 거고 행여나 순환 흐름을 기대하면서 그나마 나은 쪽에 몇 프로를 갖고 갈 거고 내가 단기 매매자야. 단기 매매자라고 하는 건 일봉에서의 추세가 깨지기 이전까지 수익 매매를 하는 게 단기 투자가지 그냥 아침에 샀다가 점심에 파는 게 단기 투자가가 아니야. 그건 스캘핑이지. 능력도 안 되면서 그죠? 아침에 샀다가 바로 팔고 하는 거 맨날 TV에서 자랑하죠. 그죠? 그거 10종목 중에서 한 종목 많까 한 걸 할 거야. 응? 언급한 거. 언급한 걸로 보면 뭐예요? 아주 쉽지. 근데 주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죠? 말로 하면 그죠? 연봉에서 그지? 연봉에서 뭐 이렇게 올라올 때 그지? 에코프로 연봉이잖아. 그지? 얘 10,000원, 11,000원이었어. 나 그죠? 11,000원이 22만 원, 23만 원까지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뭐가 됩니까? 23배가 올라오는 거잖아. 그죠? 23배가 올라왔죠? 시장 떨어지는데 지수. 스물세 배가 올라왔잖아. 그런데 일부 이렇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야 저거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잖아. 그런데 일봉을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시세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시세를 보는 사람들은 그 기간 올라가는 동안에도 우여곡절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매매와 실제 내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매매하는 매매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거기에다가 내가 5%를 내가 1억인데 뭐 500만 원 들어가 있어. 그 주식 20% 올라가니 20% 떨어지니 내가 마음을 절제할 수가 있어. 제어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1억 기준 1억에 5천만 원, 8천만 원을 중심 종목에 넣고 매매를 하면 뭐해? 올라갈 때는 무지 좋지. 반대로 떨어질 때는 상처도 심하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뭐해? 백화점을 만드는 거야. 종목에 자신이 없으니까 종목 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죠? 한 종목에 30% 50%를 넣는 개인 투자가 쉽지 않아. 그죠? 사라리면 그래서 뭐에 숱한 종목을 5% 이하로 사요, 5% 이하로 사요. 그래서 수십 종목 만들어서 이거 올라가면 자랑하고 저거 올라가면 자랑. 이건 정말 그건 방송용이야.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 올라가려면 내가 며칠이 올라가지 못하고 한 달을 기다려도 내가 주식을 50% 정도 한 종목에 꽂아놓고 그게 뭐에 레벨업을 확 해줘야 계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응? 5% 10%씩 숱한 종목 나열해놓고 올라가나 떨어지냐? 벌써 그 종목 수가 많다는 건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고, 시장이 내려가면 같이 똔똔하면서 내려가고, 시간이 올라가면 똔똔해서 가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나마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 매수 매도 백호랑이 세븐님, 보통은 9시 전에 이제 요런 상황 때 매수할 가능성 예상을 해놓지. 그리고 나서 실제 매수 시간은 9시에서 9시 15분 거기에 끝나 매수 매도가. 그죠? 그런데 매일 매수 매도 막 이렇게 하지 않아. 추세를 갖고 가니까. 그죠? 그래서 방송 듣는 시간이거나 집중, 이제 제가 카톡이나 하는 시간은 9시에서 매수와 매도와 관련된 건 9시에서 9시 30분에 끝. 그리고 1시 반에서 2시 반, 그 사이에 끝. 행여나 매수를 할 게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될 게 있으면, 뭐예요? 오후장 2시에서 2시 반 넘어갈 때 사서 가느냐, 팔아서 가느냐, 비중을 줄여서 가느냐, 비중을 더 늘려서 가느냐. 그지? 그러니까 아침 9시에서 9시 반과 한 2시에서 2시 반, 그 사이가 가장 중요한 시간. 자, 여기 했습니다. 더 하면 재미없겠지,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외에도 내용이 많은지 내용에 관련돼서 할 내용은 근데 오늘은 이제 시장과 주식 시장과 관련된 마인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주 기술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얘까지 다 해놨어. 그지? 그리고 스윙 투자 베이직, 그리고 고수들도 반드시 지키는 매매 원칙, 파동 원칙부터 거기에 추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3일 안에 승부를 보는 라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첫날이어서 그죠? 우리 회원님도 몇 분 안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료 방송을 했고, 여튼 주시장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예, 문자, 방송, 카톡, 그죠? 보통은 이제 방송에 매수, 매도 이야기하면서 카톡에 같이 보내요. 문자로는 제가 게을러서 잘 안 보내고 아주 특별할 때만 문자를 보내고 보통은 카톡으로 하지. 백호랑이 세븐님. 자, 어땠습니까? 맛보기였는데 별로
도움 안 돼요? 음. 주식은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어려워. 예? 그런 라인들의 흐름 부분들의 기술적 분석과 관련 원래 오늘은 기술적 분석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인드부터 먼저 잡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그쪽을 했습니다. 아셨죠? 회원님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 장기 투자 세븐님 어땠어요? 이건 이제 기초 단계. 그죠? 다음 주까지는 기초 단계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심화 학습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 그죠?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 마음가짐을 이야기를 했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셨죠? 이상 마치겠습니다.